정체불명의 물체가 스라이 에이틀레이스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의 다른 사건들과 다른 점은 과감한 해석이나 비주류 가설 때문이 아니라 이 호위체가 이미 다른 시스템 내에 있던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네그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그랬다. 사르마이 ATLAS가 활동적인 성간 천체로 공식 확인된 이후 그 특이한 궤적, 비중력적 가속도, 그리고 불규칙적인 물질 방출 양상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도 이 천체는 예외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 과정에서 어떤 표준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정한 세부 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관측 기간에 걸쳐 3IATLAS와 관련된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는 분리된 파편 형태로 나타나기도 않고 예상되는 우주잔해의 역학에 따라 멀어지지도 않으며 무작위로 분산되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인 공간적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적인 거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추적 각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궤도 동기화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그 자체로도 검증 프로토콜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장비, 시간대, 관측 필터에 걸쳐 이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위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공적인 언어가 아닌 내부적인 기능적 설명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서사적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대상을 따라다니며 위치와 움직임에 있어 일관된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천체 역학에서 이러한 행동은 흔하지 않으며 현관 물체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 현상에 직면했을 때 기관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기술적 회의론입니다. 기기 잡음, 반사, 처리 오류 등을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쳤습니다. 데이터를 재처리하고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했으며 과거 자료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실수처럼 행동하지도 않아요. 오류는 궤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류는 상대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오류는 독립적인 수정 후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이 에틸레이스에서 관측되는 현상은 정반대입니다. 즉, 통계적 제거에 저항합니다. 대중의 논쟁이 사라이 에틸레이스가 그저 또 다른 이국적인 성간 방문자일 뿐인지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내부 분석에서는 이미 더 불안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었다. 왜 무언가가 이 물체를 그토록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일까?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턴은 관찰 과학의 기본 언어입니다. 초기 기록에서 이 2차 천체는 확정적인 분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려진 자연 천체로도 우주에서 튕겨나온 파편으로도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섭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천체는 기술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설명되고 측정되고 추적되었지만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불확실성은 고도로 체계화된 과학적 환경에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지속된다면 이는 대개 어떤 간단한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번 발견의 중요성에 비해 공개적인 소통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사소한 이상 징후조차도 신속하게 논의되고 발표되어 외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IATLAS 모니터링의 경우 초기의 침묵을 지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주제는 기술 보고서, 비공개 회의, 내부 메모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는 은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주의를 요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도권 과학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섣부른 결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현상이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대개 적절한 맥락 없이는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분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반 천체는 특정 시점에 스냅샷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라이 에틸레이스의 궤적에서 중요한 순간, 특히 주천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방출량의 작은 변화, 예상치 못한 가속도 변화, 방향 조정 등은
개별적으로는 아직 연구 중인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두 번째 천체의 지속적인 존재와 일치할 때 해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주의 잡음 속에 묻혀버린 빛나는 점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SRI-ATLAS의 역동성에 반응하는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속보 기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추적하려는 사람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성간 물체가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동안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적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확립된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선례가 없고 마땅한 유사점도 없습니다. 차가운 기록만이 존재할 뿐이다. 두 개의 물체, 공유된 궤적, 끊어지지 않는 관계. 대중은 SRI-ATLAS를 희귀한 우주적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여기지만 데이터는 SRI-ATLAS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체적인 이야기는 추측이 아닌 논리적 필연성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만약 SRI-ATLAS를 호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핵심 질문은 SRI-ATLAS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러한 감시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다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분석할 문서들에서 변칙 현상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유형의 우려, 즉 대상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관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SRI-ATLAS 모니터링이 데이터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데이터는 기록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달라지는 것은 분석의 깊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사례는 공개 기사나 공개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은 내부적으로 작성된 일련의 기술 문서에 있다. 안의 문서들은 궤도 역학, 미등록 천체 분석, 우주 위협 감시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팀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배포되도록 작성되었으며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가설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불안감을 자극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폐기된 것들과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2차 천체를 주체와 연관된 지속적인 흔적으로 자연적인 물질 방출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혜성이나 성간천체의 경우 방출된 파편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태양 복사, 태양풍, 그리고 중력은 응집된 구조를 신속하게 파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입증된 사실은 서로 다른 관측 플랫폼에서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광학 데이터, 적외선 데이터, 그리고 간접 궤적 분석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즉, 두 번째 천체가 장기간에 걸쳐 SRI-ATLAS와 공간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지적인 장비 고장 가설을 효과적으로 배제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 독립적인 시스템이 동일한 결과로 수렴할 때 오류 확률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불안정한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을 문서 작성 방식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인 결론은 없고 방법론적 주의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물체들 간의 상대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명시적인 권고사항입니다. 이 문구는 자연물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시점부터 논의는 순전히 천문학적인 차원을 벗어나 더 큰 문제, 즉 데이터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에 부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과학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발전해 왔습니다.
외계 행성 발견, 우주의 가속 팽창, 중력파 존재 발견이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초기에는 저항과 제도적 침묵, 그리고 극도의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이 애틀라스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방정식이나 물리적 매개 변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립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간 물체는 우주를 떠도는 무작위적인 파편과 같은 외로운 방문자라는 생각에 지속적인 동반체의 존재는 이러한 근본적인 전제를 뒤흔듭니다. 이 논의는 일상생활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드물고 혼란스럽고 고립된 것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시스템 또는 구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심리적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 감시, 그리고 존재에 대한 우리의 해석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서 자체 내에는 위험 평가에 관한 섹션이 있는데 이는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2차 대상은 충돌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과학은 의도를 규명하지는 않지만 행동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모든 심도 있는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분석가들이 이 사건을 역사적 기록과 비교해보면 또 다른 불안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전의 성간 천체에서 지속적인 호위체가 존재했다는 확정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오umuamua에서도 보리소프에서도 그 이후의 후보 천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세리아이 아틀라이스를 예외적인 사례로 만들며 호위치 천체 자체도 예외적인 현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초기 침묵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려 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설명 없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현상이 무시하고 넘어가자라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시사합니다. 우주 탐사, 과학, 기술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내부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 부분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제서야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되죠. 우리는 지금 분명히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분석은 짧은 영상이나 단순화된 헤드라인으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는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말미의 모든 분위기를 바꾸는 관찰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2차 천체가 사라이 ATLAS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이 ATLAS에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천체의 특정 사건, 예를 들어 방출량 변화나 궤도 조정 이후에 작은 상대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제의 증거도 아니고 기술의 증거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데이터입니다. 두 물체가 공간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조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즉 3i ATLAS의 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방식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데이터, 기술 기록 및 내부 문서를 검토한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3i ATLAS 사건은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미지의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조용한 시험입니다. 이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설명을 미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습관, 즉 우리의 사고방식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때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습관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은 발전하지만 문화적, 제도적, 심지어 심리적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이 애틀라스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무관심한 무대처럼 생각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물체들이 나타나고 지나가고 충돌하고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관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알려진 물리적 힘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도 우주를 탐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데이터가 이 스크립트를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태양계를 가로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간 물체는 과학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 했던 일, 즉 기본적인 가정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방정식이 아닙니다. 세부사항, 전제, 고립, 무작위성, 그리고 우주적 규모에서 의도적인 구조의 부재와 같은 전제들. 이로 인한 결과는 현실적입니다. 과학적으로 개념적 불편함 때문에 지속적인 패턴을 무시하는 것은 정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외계 행성이 인정되기 전, 암흑물질이 발견되기 전, 심지어 우주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징후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불편한 예외로 취급되었습니다. 사루나이 ATLS 프로젝트의 경우 위험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당연하게 여겨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학은 가장 본질적인 기능, 즉 질문하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철학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적인 차원을 가진 특정 우주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인정한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변화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패턴이 나타나고 지속되며 어쩌면 상호작용까지 하는 하나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확신하는 척했던 부분에 대해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은 심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 지능, 관찰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까지 우리의 일상생활과의 관계, 결국 우리가 공간의 패턴을 거부하게 만드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받아들인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버렸을까요? 이번 사태의 일부를 둘러싼 제도적 침묵을 음모론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불확실성을 소음, 공포, 극단적인 해석 없이 전달하는 방법을 여전히 모르는 시스템의 징후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침묵은 공백을 만들고 공백은 언제나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스라이 ATLAS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스라이 ATLAS가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정직성을 드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조사가 더 광범위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만약 우주가 절대적인 우연이라는 개념에 도전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면, 만약 단순한 우연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조, 패턴 또는 행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단순한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조, 패턴 또는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입자 충돌이 일어나므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순히 물질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일까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어떤 것도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의력입니다. 불편함을 너무 쉽게 떨쳐버리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우주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보다 더 불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패턴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스라이 ATLAS는 메시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징조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주 특이한 물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라이 ATLAS가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가 마침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줄 때 우리는 과연 그 끝까지 온전히 바라볼 용의가 있을까요? 이런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어떤 질문들은 침묵 속에 묻지 않고 직접 제기해야만 진전이 이루어지니까요.